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나버님께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결혼 막선 후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국제결혼 맞선을 직접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들과 느꼈던 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봤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니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현장에 가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장님께서도 사전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국제결혼은 예전처럼 남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가 무조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여성분들에게도 어머니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남성이 마음에 들어 해도 여성 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칼에 거절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영상통화에서 마음이 맞는 분을 찾지 못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나는 즉석 맞선을 통해 인연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 긴장한 상태로 사장님이 보여주신 베트남 여성분들의 프로필 사진 25장 정도를 살펴보고 그중 8명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8명과 영상통화를 진행했고 이후 사장님께서 몇 분과 더 통화해보라고 하셔서 추가로 영상통화도 진행했습니다. 총 10명 정도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6명의 여성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현장에는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들도 꽤 계셨는데 영상통화를 시작하고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을 때 의외라는 듯 놀라는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린 남성이 나오니까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도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남성분들이 영상통화에서 선택받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통화에서 바로 선택받지 못하면 현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다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외모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동안이라는 이야기도 조금 듣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나중에 들어보니 베트남에서는 피부가 하얀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경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중에 나이가 어린 여성분이 있었는데 제가 화면에 나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내가 잘생겨 보였나? 하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어린 여성분이 저를 좋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속으로 이건 삼촌이랑 족가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저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지?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생각이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알지만 아무래도 예쁘고 어린 여성분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쁘고 어린 여성분을 선호하는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외모 관리나 옷차림 그리고 대화하는 태도 같은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예쁘고 어린 여성이 나를 선택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무조건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닙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와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하다 보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은지, 한국에 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눈빛이나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더 알아보지 않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제결혼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결혼인 것 같습니다. 외모나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보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을 거치더라도 정말 나와 같이 살아갈 사람인지, 서로 앞으로의 생각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아내가 투룸 생활도 괜찮으니까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얼마 전에 투룸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예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국결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결 경험담이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귀한 설입니다. 특히나 국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결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현지에 가서 짝을 만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사연처럼 업체를 끼고 하는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업체를 끼고 하신 겁니다. 업체에 돈을 주고 거기에 가입된 여자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짝을 골라서 이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신 겁니다. 그 전에 제 방송에서 베트남 국결설, 그 국결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6분 계십니다. 사연 보낸 건 한 2분 정도 계시고요. 그 2명은, 한 명은 어떤 케이스냐, 한 명은 먼저 한국에 국결하신 분이 이제 국결하신 분 여자분의 어떤 이제 형제분이 이제 새끼 친 거죠. 예. 연결해줘가지고 현재 만나서 된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뭐냐 하면 그분은 울산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무턱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서 거기서 이제 고른 케이스. 그런 케이스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를 끼고야 하셨고요. 보통 업체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업체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는 객관적으로 그런 스펙 검증을 다 합니다. 예. 남자도 이 업체 가입하려면 재산, 직업, 연봉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어떤 능력 같은 게 검증되지 않으면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거나 뭔가 재산 증빙이 안 되면 아마 저 국결업체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낙원님?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이상의 조건이 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가 국결을 하려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뒷바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국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체 가입 회사일 거면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 자산, 그리고 연봉, 직업 다 오픈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있죠. 구독자 큐서비레프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네. 뭐 월급쟁이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사업을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있죠. 네, 그런 것들 다 증빙해야 됩니다. 통장 내역까지. 그러니까 다 까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집안 식구, 재산, 형제관계, 직업, 나이, 키 몸무게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픈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여자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도 있잖아요. 저 업체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가입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업체에 가입할 정도면 그 집이 좀 살아야 됩니다. 집이 가난한데 힘든데 아마 저렇게 가입해서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 안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이제 지금 낙원님이 이제 결혼하시는 베트남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100평이 넘습니다. 가봤죠? 네, 까마오에 사시는데 집이 상당히 넓어요. 네. 왜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그런 집 있죠? 마당 있고. 네. 그런 집 사십니다. 집에 악어를 키워요. 악어.
일단 너무 아시티가 나면 안 되겠죠. 제가 외모 관리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자야.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어 하잖아 이게. 맞죠? 인물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저 사람도 여자입니다. 한국 여자만큼 아니더라도 관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저 여자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저 여자도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제 서로가 맞아야 되지. 이게. 먼저 영상통화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영상통화입니까?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영상통화 잘 안 하는데. 근데 영상통화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한국말 못 알아먹잖아요. 옆에 통역사 데리고 와서 하는 건가? 아, 사진 보고요. 아, 그 프로필 사진 카드 등록해야겠네, 이게. 음, 25자. 통역사가. 8명과 영상통화. 10명 중 6명이 이제 선택을 했다. 외모가 조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당연히. 남자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남자분들 좀 동안이고 이제 외모 관리 돼 있으면 유리하다 이 말이네요. 반대로 외모 관리 안 돼 있으면 불리하다. 아,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 통화로 이제 하고 나서 안 되면 현지 가서 내가 만난다, 즉석으로. 외모 관리 중요하죠, 당연히. 피부가 하얀 남자. 왜 피부가 하얀 남자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베트남이 아무래도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베트남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는데 북베트남은 좀 한국 사람하고 피부색 차이가 크게 없어요. 예. 한국 사람은 크게 차이가 안 나. 사진 조작한다고요? 아니, 한국 남자 사진 조작한다고? 아, 진짜로? 음, 보통 남베트남 쪽은 피부가 좀 이제 까무잡잡하다기보다는 좀 구릿빛 피부니까 구릿빛 피부. 예. 그래서 아마 피부가 하얀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옷을 깔끔하게. 제 아내보다도 훨씬 어린 여성분. 나이가 몇 살이길래?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 23살이었구나. 그럼 23살보다 어리다는 말씀이세요? 한 21살 되겠다. 20살, 21살. 2007년생이, 아, 20살이네요. 아직, 아직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거절했다고. 옆에 계시던 분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한다. 그 영상 하고 나서 베트남 한번 가신 거죠. 베트남 가서 실제로 본 거죠. 영상 통화하고 나서 이제 확인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 만난 거죠.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나랑 같이 업체에 가입하면 같이 하셨나 보네. 남자 단체로 같이 하셨나 보네. 맞죠? 날 잡아서. 그래서 나 말고도 이제 업체 끼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분들 나이대가? 나 궁금한 게 그분들 나이는 얘기 안 하던가요? 자기들 나이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갔을 거예요. 날 잡아서. 분명히. 그럼 나 말고도 베트남을 같이 가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 중에 이 옆에 계셨던 분들 이해 못한다. 이 좋은 게 왜 마다하지? 나이가 많다는 기준이 몇 살인가요? 한 40대 중반 이상? 아무리 예쁘고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 뭐 예쁘고 어린 여성 선호할 수 있는데 나이가 엄청 거의 딸뻘인데 딸뻘. 아, 호치민 공항에서 부인 만났다고요? 아, 베트남 하니까 투룸 생활도 괜찮으니까 기왕이 아파트 아닙니다. 투룸요. 한국이었으면 택도 없을 텐데. 네, 국년이었으면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 여자분은 투룸도 괜찮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일단 영상통화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자 선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현지 가서 거기서 이제 즉석 만남 가져가지고 거기서 선택하고 거기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영상통화에서도 짝 못 만나고 아니면 이제 베트남 가서도 못 만나고 그런 사람도 있나 이게? 피부가 하얀 남자.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외모가 중요하다. 남자도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사람도 눈이 있다.
그래도 한국 여자만큼 엄청 눈이 높지 않을 겁니다. 엄청 눈이 높지 않을 거예요. 난 궁금한 게 저기 가입된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난 궁금한 게 저기서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있나? 아예 짝을 못 만나는 사람?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저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무조건 환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오시면 좀 답답한 게 있어도 잘 적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국제결혼 하려면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뭐 직업도 중요하지만 나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예. 일단 저기 여자를 또 선택을 받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 관심 있으면 좀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낙원님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